오케이. 자, 다음 저기 25쪽의 개념 익힘 3번 함수의 개수다. 함수의 개수는 조합까지 하면 완전히 정리가 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너네가 정의역이 되어서 공역의 원소를 구하시면 선택해보시면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그게 함수의 개수가 된다고 했어. 정의역 입장에서 공역의 개수를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시라고.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누구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너 중에 선택하는 거지. 내 짝들을. 그럼 선택 대상이 몇 개야? 3개지. 몇 개를 선택하셔야 돼? 총 4번을 뽑아야 되겠지. 차례대로 니들 짝들을 정해주시는 거지. 자, 근데 그냥 함수 하면 1이 5로 갔다 해서 2가 5로 못 가니? 갈 수 있지. 심지어 네 놈이 다 한 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 맞잖아. 즉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선택할 때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함수 이러잖아. 이렇게 짝 지어놨는 거지.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가도 되니 안 되니? 된다고요. 공역의 원소가 선택 대상이 되니까 3개. 네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총 몇 번을 선택하셔야 돼? 4번을. 근데 앞에서 갔다 와서 다음 놈이 또 못 가냐? 갈 수 있다. 뭐가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다. 됐지? 그냥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니? 중복 순열 문제라고요. 자, 비교해보자. 그냥 함수는 얼마야? 4개를 가지고 중복해서 너의 짝 몇 개? 4개를 선택해 주시는 거잖아. 그냥 함수는.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어때요? 한 놈이 가면 너 절대로 오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지. 하나씩 가는 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너는 딴 데로 가셔야 돼. 즉 중복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다고. 4개 중에 너의 짝 4개를 택하는 건데 중복이 안 되게 뽑는 거니까 4P4가 되겠지. 들어주겠지. 그냥 함수고요. 또는 뭐 1대1 함수. 그냥 함수는 우리 어떻게 정리해? 중복이 가능하구나. 1대1 함수는 중복하면 안 되는구나. 순열이구나. 함수는 중복 가능하니까 중복 순열이구나. 이게 기본 패턴이라고. 근데 뭐 너 정도 간단한 거는 괜찮아. 괜찮은데 이렇게 단순한 건 나오진 않겠지. 그치? 이렇게 단순한 건 나오진 않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니? 뭔가 조건들이 더 붙는다고요. 즉 특정한 원소는 어디로 가야 된다, 특정한 원소는 어디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조건이 걸려있는 원소들을 먼저 그게 맞게끔 그려놓고요. 나머지 원소들끼리 함수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2번 봐. 1의 함수 중 단순한 거긴 하지만 F1이 7이라는 얘기는 이런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실로 가야지. 그럼 너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원소만 보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몇 개? 2, 3, 4의 짝을 골라셔야겠지. 누구 중에서? 누구 중에서? 우리 중에서? 아니지. 간대 또가 된다며. 여전히 2, 3, 4도 7에 갈 수 있어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만 선택하시면 돼 이제. 이런 짝이 정해져 있으니까 3개만 짝을 정해주시면 되겠지. 5번 됐니? 안 돼? 안 돼? 진짜로? 그거 물어본다?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모르겠지. 그럼 그것도 1은 무조건 오로 가야 된다며. 5가 없는데? 1은 무조건 6으로 가야 된다며. 2는 무조건 9로 가야 된다며. 그러면 몇 개만, 니들 3개만 짝을 정해주면 되겠지? 너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니들 3개 짝은 어디서 골라야 돼? 화살표 이미 받았어도 갈 수 있지. 그냥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함수라고 했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럼 얼마야? 4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해서 3개를 골라내시면 되겠죠. 지금. 네? F1은 7의 1대 함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그럼 1은 7로 갔다며. 그럼 됐어? 그럼 나머지는 3개의 짝을 고르면 되겠지. 어디서? 여기서. 근데 이번엔 무슨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요거 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이 짝을 골라내야겠지. 4개 중에서 짝 3개를 골라야 돼. 근데 여전히 1대1 함수니까 중복하면 안 되잖아. 그지? F1은 7이 아니래. 뭐야? 조건이 걸려있는 것도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럼 F1이 7이 아니면 1이 갈 수 있는 건 7로 못 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7 빼고 남은 4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지.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4가지지. 정의역 입장에서 선택을 하려며 4가지야. 그럼 나머지 2, 3, 4는요. 아무 제약이 안 걸려있지. 그치? 아무 제약이 안 걸려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함수라 그러면 2, 3, 4는 여기 5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겠지. 이게 없으면 그냥 함수라면. 됐어? 됐지? 1은 7로 가면 안 되니까 1은 4가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5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 1대라고 했잖아. 이해 좀 달라지지? 자, 1이 요새 뭐 달라져요? 1이 7로 안 가면 되니까 1은 역시 4가지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될 거고요. 남은 니들은 1대라고 했으니까 7로 못 가겠지, 그치? 7로 못 가니까 2, 3, 4 갈 수 있는 거는 5, 6, 8, 9 중에 골라가면 되겠다. 1대 함수니까 5, 6, 8, 9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지 않고 3개 골라서 짝을 지어주면 되겠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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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7로 간 건 아니잖아. 7이 아닌 데 갔으니까. 그럼 1이 어디 간지 모르겠지. 7이 아니야. 어딘가 갔겠지. 그치? 상관없잖아. 1이 5나 6이나 8이나 9 중에 하나 갔겠지. 그럼 어디로 가 있든 간에 남은 2, 3, 4는 1이 가 있는 그 짝으로 못 간다고요. 1이 5로 갔다면 니들은 5를 빼고 남은 4 중에 하나 가는 거잖아. 1이 7로 가 있으면 1이 8로 가 있으면 8 빼고 니들은 7로 가도 되잖아. 이게 맞나 이제? 됐네? 그러니까 조건들이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정의역 입장에서 너희 입장에서 니들 중에 누구를 고를까를 생각하시라고. 그 만약에 그런 조건들 까다롭게 걸리는 게 있으면 걔는부터 먼저 공원수 따져주고 나머지 원소들은 착착착 빈대 꽂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게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거를 정의역. 이거를 뭐라 그래? 공역. 그럼 치역은요? 너를 열심히 대응시켰을 때 요놈 중에서 화살표랑 연결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잖아. 그치? 응. 이렇게 되면 공역은 5, 6, 7이지만 치역은 뭐가 되니? 실제 화살표를 받고 있는 5, 6이 치역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된대. 무슨 말이야? 아, 화살표 이렇게 몰려가면 안 되고 이놈들이 다 한 번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많이 익숙하지 않니? 응? 1대1함수? 1대1함수 될 수가 없지. 하나씩 하려면 너 4개 없는 3개인데. 봐봐.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됐니? 그냥 함수의 개수. 너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 4번을 뽑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 하냐면 중복 순열 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 순열은 뭘?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사탕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치? 중복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한 놈이 있는 사탕을 다 가져갈 수 있고 둘이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사탕을 못 받는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잖아. 니들 중에서 4번을 선택하는 거잖아. 중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니들이 모두 5나 6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겠지. 즉 화살표를 하나도 못 받는 숫자들이 생겨 안 생겨? 공역 중에서 생기겠지. 화살표를 못 받는 놈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놈은 절대 치역이 될 수 없는 거지.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는 얘기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걔 중에는 치역이 니들이 다 되는 것도 있어. 화살표가 골고루 나눠지면. 근데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면 화살표를 못 받아서 치역에서 빠지는 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 뭐하고 똑같아? 학생 ABC가 있고 사탕은 몇 개 있어? 4개를 있어. 4개를 ABC한테 나눠주는 건 어때?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사탕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화살표를 못 받는 공역의 원수가 생길 수 있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대. 즉 무슨 말이야? 여기서 화살표를 못 받는 공역의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아까 본 것처럼 A, B, C 중에서 사탕을 못 받는 친구가 없다.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는다. 같은 문제인 거야. 이해돼? 같은 문제지. 그럼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하랬어?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니? 미리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조 나누기 쓰는 거라고 했지, 그치? 아, 먼저 너 4개를 세 묶음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착착착 나누자 그랬지.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뭐 쓰는 거야? 조 나누기 쓰는 거야. 몇 덩어리 나눠야 돼? 1, 2, 3, 4를. 1, 2, 3, 4를 세 덩어리로 나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조 나누기 좀 해야겠다. 자, 조 나누기 조합했었던 거 기억나나 안 나나? 6명을 3명, 2명, 1명 3개 조 나누는 방법은 6, 3 남은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인해놓고 남은 1명의 남은 숫자 표를 들어가면 되겠지. 6명을 2명 나누는 방법은 6명 중에 일단 2명을 뽑고 남은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남은 2명 중에 2명을 집어넣는데 반드시 뭐부터? 여기 붙지? 왜? 3개가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2명이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니들이 자리 바꿔봐야 어차피 한 경우의 수잖아. 니들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얼마야? 3팩이지. 그만큼 중복되는 건 아니고 3팩 하는 거라고. 기억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전하는 게 4명을 키부터 할게. 3명 1명 나누는 건 어떻게 돼? 4명 중에서 3명 뽑아서 이 정도를 집어넣고 남은 1명이 나머지 조에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4명을 2명 나누면 어떻게 돼? 4C, 2C, 2지만 곱하기 2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2팩으로 나누셔야 된다. 왜? 2명이니까 야, 여기 4명이잖아. 그럼 전화해서 너들이 나와. 한 조, 너들이 한 조. 한 거랑. 얘네들 먼저 뽑아서 한 조 만들고 얘네 한 조 만드는 건 어때? 똑같잖아. 어차피 니들끼리 한 조, 니들끼리 한 조니까.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뽑아놓은 2개의 조가 자리를 바꿔도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한 가지 경우로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한 가지 경우로 쓴 게 아니지. 따로따로 쓴 거잖아. 니들을 먼저 뽑고 너를 나중에 뽑는 것도 있고 너들을 먼저 뽑고 너들을 나중에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생긴다고. 몇 번? 2개의 조가 자리 바꾸는 방법만큼. 이 평만큼. 여기는 어때? 2명이잖아. 그러면 2명, 3개의 조를 뽑아놔도 여기서 먼저 A, B 뽑고 여기서 B, C 뽑고 아니 B, C래 C, D 뽑고 여기서 E, F를 뽑아서 3개 조를 만드는 거나 첫 번째 6C 할 때 여기서 CD를 뽑아낼 수 있겠지. A, B를 뽑을 수 있겠지. E, F를 뽑을 수 있겠지. 이거 2개 어때? 결국 만들어 놓고 보면 너 둘 한 줄, 너도 한 줄, 너도 한 줄 같은 경우잖아. 이걸 따로따로 세야 돼?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봐야겠지. 이런 게 몇 번 나오는 거야? 너 셋이서 자리 바꾸는 게 몇 팩? 3팩. 그치? 3팩만큼 중복되니까 3팩으로 나누셔야 된다고요. 즉, 조 나누기 할 때는, 자, 조의 인원수만큼 조합을 위해서 뽑아가시되, 마지막에 뭐 하시라고요? 인원수 중에서 같은 인원수가 있으면,
그 같은 인수의 개수만큼 팩토리를 칠해서 나눈다고요. 두 명이니까 같은 게 두 개 있지. 그럼 나누기 몇 팩? 2팩. 두 명이니까 같은 조가 몇 개 있어? 3개 조가 존재하지. 3개 조는 자리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팩만큼 중복된다고요. 열 명을 4명, 으쌰 3명, 3명, 2명, 2명이 4개 정도 나누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10명 중에 일단 3명 뽑아서 1점 만들고요. 남은 7명 중에서 3명 뽑아서 남은 4명 중에서 2명 뽑고 2명 중에서 2명 뽑겠지. 근데 만들어 보니까 얘들 둘이 뽑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자리 바꾸도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지. 얼마만큼? 되니? 얘들 둘이 뽑으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조 나누기는 이게 항상 중요한 거라고요. 나누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 어떻게 할까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려면 일단 너를 몇 개의 덩어리로? 3덩어리로 나눠서 하나씩 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4개를 3개의 조로 나눠야겠다. 몇 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개수 치면 2개, 1개 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첫 번째 좀 만들고 2개 중에 1개 뽑고요. 남은 1개로 1개 좀 만들겠지. 근데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은 어때? 조이는 수가 같지? 중복되는 게 생기겠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뭐 한 거야? 너를 2개, 1개로 묶은 거야. 자, 그러면 세 묶음이 만들어졌지? 3개가 있지? 3개랑 짝지어줘야지. 몇 팩? 3팩. 그치? 5, 6, 7이랑 방금 만든 3개 묶음이랑 짝짓는 게 몇 개? 3개를 3개에다가 갖다 줄 세워놓으니까 3팩. 됐니? 이렇게 풀어야 정상적인 풀이야. 물론 밑에 풀이 그렇게 안 해놨어요. 아직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한 게 물론 저기 풀이처럼 풀이가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즉 아까처럼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풀이처럼 풀면 되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일단 함수의 개수가 얼마나 해? 3파의 4지. 근데 거기 안에는 분명히 어때?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간 것들이 다 들어있지. 그만큼은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빼면 되겠지. 그러면 빼라. 누굴 뺄 건데? 아, 니들이 5, 6으로 다 몰려가는 경우가 있겠지. 니들이 5, 6으로 다 몰려가면 어떻게 돼? 2파이 4지. 됐니? 근데 그런 게 몇 개나 있어. 5, 6으로 몰려갈 수 있고 5, 7로 몰려갈 수도 있고 6, 7로 나눠갈 수도 있겠지. 그런 상황이 3번이나 생기지.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생겨? 중복의 상이 생기잖아. 왜? 2파의 4안에는 내가 5, 6으로 몰려간다고 그랬지만 5로 다 몰려가고 6으로 다 몰려가는 것도 다 들어있지. 6, 7로 갈 때도 6으로 다 몰려가는 거 들어있지. 한 숫자로 다 몰려가는 거는 이미 중복이 돼버렸지. 중복된 만큼 빼야겠지. 아니 헷갈리잖아 이거. 그치? 헷갈린다고.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풀지 말고 풀이처럼. 오케이? 풀이 X 해놓고요. 이렇게 조 나누기 이용한다라고 쓰고 요 풀이를 써주세요.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우리는. 알겠지? 여기서 하나로 몰려가는 걸 빼면은 또 거기서 어느 한쪽으로 다 몰려가는 걸 또 생각해서 또 빼줘야 돼. 실수하기 딱 좋다고. 그냥 깔끔하게 조 나눠서 그냥 싹 나눠주시면 해결돼. 그 치역의 개수가 공역의 원수가 몇 개든 간에 풀 수 있어요. 풀이에 사고 있는 풀이는 공역의 개수가 많아지고 치역의 개수도 많아지는 순간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조 나누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풀이 딱 치시고 저렇게 풀기 바랍니다. 얘들아 함수 개수 찾는 게 좀 힘드니? 다른 데 비해서? 어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함수 힘들어? 어때? 다른 점에서 별 차이 없어? 어? 네. 괜찮아? 네. 오. 그럼 발전 문제도 할 수 있겠네? 어? 자, 발전 문제 보자. 뭐 쪼고 그래? 발전해야 되는 쪼는 거야? 왜 F3은 짝수래? 그럼 뭐야? XS X로 함수니까 1, 2, 3, 4, 5, 6이 1, 2, 3, 4, 5, 6에 대응되는 함수잖아 지금. 근데 F3은 3이 대응되는 놈은 짝수로 가야 된다니까. 그럼 3은 2로 가거나 4로 가거나 6로 갈 때네. 그치?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으면 F3보다 작은 대로 대응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이 짝수가 아닌데 3이 2로 간다. 그러면 3보다 작은 X가 누구야? 1, 2 남지. 1, 2는 어디로 가야 된다? F3인 2보다 작은 데로 가야 된다. 3보다 큰 놈은 F3보다 큰 데로 가야 된다고. 3이 이동되면 3보다 큰 4, 5, 6은 2보다 큰 쪽인 요로 짝이 지어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야. 성아야 쉽네? 그치? 그치잖아. 그럼 결국은 봐봐. F3이 짝수면 일단 F3이 2로 갈 수도 있는 경우를 먼저 보면 되겠지. F3이 2인 경우. 그럼 나 조건에 따라서 3보다 작은 1, 2는 2보다 작은 1로 갈 수밖에 없겠지. 몇 가지야? 둘 다 1로 가야 되니까 몇 가지냐? 한 가지지. 그리고 3보다 큰 놈은 4 조건에 의해서 3, 4, 5, 6 중에 하나 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너 넷 중에서 3개 짝을 보니까 4파이? 그냥 함수니까. 4의 세제곱.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겠지. F3이 그 다음 짝수인 4로 가면, 즉 3이 여기로 간다면, 그러면 나 조건에 의해서 1, 2는 4보다 작은 1, 2, 3 중에 가면 되겠다. 1, 2, 3 중에서 1, 2의 짝 2개를 골라주시면 되고, 다 조건에 의해서 4, 5, 6은 4보다 큰 5, 6으로 가면 되겠지. 2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되겠지. 9, 8, 72. 세 번째는 F3이 마지막 짝수인 6으로 할 수 있겠지. F3이 6으로 가면.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1, 2는 1부터 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나 가면 되겠지만 문제는 4, 5, 6이 6보다 큰 데로 가야 된다고 없잖아. 4, 6에 짝이 없으니까 함수가 만들지는 안 만들지네. 안 만들지네. 그럼 만들지 함수는 이게 다네. 136이 되겠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되네. 그치? 여전히 뭐만 잘하면 돼. 조지 사항을 분류만 하면 돼. 누구에 따라서 3이 짝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분류만 딱 해주시면 돼. 됐어? 철저하게 어디야?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 원소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면 돼.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게 중복조합, 순열, 중복순열 이따구로 해서 이용되겠지. 은비야 자신 있니? 여기까지 했는데 자신 있지? 자, 순열에서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개를 쫙 늘어놓을 거야. 그럼 결국 기본적으로 얼마? n 팩토리얼이지. n개를 줄 서는 게 n 팩토리얼이잖아. 선택 안 하고 전체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그 n개 중에 같은 것이 이렇게 섞여 있대. 그러면 n팩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p팩, q팩, r팩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1, 1, 1, 2, 2, 3, 4 이렇게 나누고 싶어. 몇 개야 총 숫자가? 7개지. 그럼 7개 숫자를 1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팩이야. 근데 가만 쳐다보니까 그 속에 같은 게 1이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지. 같은 것의 개수만 큰 거야. 팩토를 쳐서 나눈 거. 2도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지. 오케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계산은 쉬워. 그지? 나열하는 대상 중에 같은 것이 있는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를 재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네가 언제 쓴다? 첫 번째는
잘 써도 돼. 뒤에 정규역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의 나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쓰일 거고요. 최단 거리,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여전히 쓰일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 하나 나옵니다. 있겠지. 그래. 첫 번째, 자, 클래식 7개의 영문자를 일렬 배열할 때 A와 L이 이웃하는 경우. 자, 보자. 조건이 붙어 있네. 너 7개를 배열할 거야. 가만 쳐다보니까 나열하는 대상 중에 보니까 C도 2개 있고 S도 2개나 있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배열이야. 이걸 쓸 준비, 지웠네. 이걸 쓸 준비가 된 거야. 같은 신순열. 근데 어떤 조건이 또 붙어 있어? A와 L은 이웃해야 된대. 알잖아. 이웃해야 되면 우리 기분 좋게 둘을 묶어주지 이렇게. 그지? 그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지? 이웃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순간 우리가 묶어버리고 무조건 하나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 안에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못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묶어주시면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 거지. 몇 팩? 6팩.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C도 2개, S도 2개. 2개 되겠지? 끝났나? 아니지.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는 몇 팩? 2팩까지 해주셔야지 완전히 끝나겠지. 두 번째, 자, 노트북 있네. NET를 이웃해야 된대. 너를 이웃해야 된대. 그럼 너 3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를 나열하는 거지. 6팩토리얼이야. 근데 그 안에 같은 게 O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지. 나누기 3팩. 더 이상 같은 거 없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래? 그 눈금 안에서 니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겠네? 3팩. 그런 거 없죠? 없어야지. 19번 봐봐. 결국 계속 나온 거야. 이번에는 C와 D가 인접하지 않아야 된대. C하고 D는 인접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 인접해도 좋은 걸 먼저 나열하라고 그랬지? C와 D는 인접하면 안 되니까 인접해도 좋은 AAA, BB를 나열할 거야. 그럼 몇 패? 5패. 나누기 A 3개, B 2개. 됐니? 그치? 이게 인접하지 않게, 자, 인접해도 되는 것들 나열한 거야. 저 5개를. 그럼 5개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겠지? A 3개랑 B 2개가. 그러면 C, D는 인접하면 안 되니까 사이와 양껏 몇 개? 6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C와 D를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지.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지. 순서가 나와야겠지. 여러 단원이 종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쓰고 있는 거야. 그치? 기본기가 매수 충실이 필요하다고. 충실 다질 필요가 있다고. 자, 이제 20번은 조금 더 얘기 들어가겠다. 그치?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 n개를 다 나열한다고. n개를 주고서 그걸 통째로 나열할 때 그때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눠 간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뭐가 다르니? 6개를 주고 6개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뭐하니? 4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나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던 건 어때 상황이? 다르잖아. 이걸 전부 다 나열할 때 이 얘기인데 다들. 그지? 빠짐없이 전체를 다 나열할 때. 다 나열하는 거지 선택해서 나열하진 않잖아. 선택해서 나열할 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안 세웠어. 안 알려줬어.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는 분명히 주어진 전체를 나열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전체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그걸 나열해야 돼. 분명히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것의 개수는 달라지겠네. 끝났네 그러면. 뭐 하자? 분류하자. 그치? 4개를 뽑을 때 4개를 어떻게 뽑을지에 따라서 그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 분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분류할 건데? A 3개, B 2개, C 안 하니까. 저기서 4개를 뽑는 거. A를 3개 다 가질 때. 그지? 나머지 하나는 A, C는 뭐였지? A를 3개 다 뽑을 때. 그럼 나머지 하나는 B가 오든 C가 오든 상관없는 거잖아. 맞니? B가 오든 C가 오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먼저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지. AAAB, AAC. 그치? 자, B가 오든 C가 오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저걸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개야? 4개 나열하니까 4패. 근데 그 중에 같은 4개가 3개니까 3패 되겠지. 요런 나열이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서 곱하기 2 해준 거라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 A가 3개 아니라 A가 몇 개? 2개만 오겠지. A가 2개만 오는데 나머지 두 자리는 B가 2개 올 수도 있겠네. 그럼 얼마야? 4패 2패 2패. 세 번째는 A가 2개 오는데 나머지 두 자리는 B만 2개 오는 게 아니고 B하고 C하고 하나씩 올 수도 있겠네. 4패 아니면 2패. 네 번째는 A가 한 개만 올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는 B, B, C 올 수밖에 없네 무조건. 그럼 얼마야? 4패 나누기 2패. 뭔가 복잡해지면 무조건 뭐 한다? 경우를 분류한다. 크게 분류해서 그 각각의 경우들을 잘 나와주면 된다. 경우의 수 잘하는 사람은 결국 분류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분류를 했을 때 이 사건을 쓸지 그냥 바로 구할지도 판단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봐. 자, 8점 문제 해봅시다. 베이스볼이 있습니다. 너를 통째로 다 나열한다, 그렇지? 그냥 뽑을 필요 없어. 일단 통째로 다 나열할 거야.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돼. 8개를 다 나열할 텐데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와야 돼. 그럼 양 끝에 다른 건 이게 뭐야? B 오고 A 오고 B 오고 S 오고 B 오고 E 오고 B 오고 L 오고 A 오고 S 오고 A 오고 E 오고. 어떻게 남겠다? 뭐가 남겠다? 그냥 바로 구할 거야? 여사건 구할 거야? 여사건이 낫지. 다른 거보다는 같은 경우가 더 적으니까. 그치? 그럼 전체 경우는 너는 통째로 나열하는 거잖아. 조건 없이. 8패. 크기는 같은 게 B 2개, A 2개, L 2개.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전체 나열한 경우고. 이거 반대했을 거야, 반대. 반대는 뭔데? 양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양 끝에 같은 경우일 수 있는 거는 B도 2개고 A도 2개고 L도 2개니까 BB 오거나 AA 오거나 LL 오면 되겠다. 그치? 그럼 BB가 오는 경우는 BB가 오면 가운데 몇 개? 6개를 나열하면 되지. BB면 가운데 6개 나열할 텐데 6팩이라 썼어. 근데 BB 빼고도 같은 게 뭐야? AA, LL 두 번 있으니까 나는 2팩 해줘야겠지. 근데 그런 게 BB뿐만 아니라 AA가 양 끝에 올 수도 있고 LL이 올 수 있으니까 몇 개? 3배. 너는요? 비슷하네? 양 끝에 서로 다른 게 와야 되는데 다른 경우는 편하겠니? 같은 경우는 편하겠니? 같은 경우는 편하겠지. 이 사건 가자. 그럼 전체 경우는 7패 같은 게 B가 2개, C가 3개. 자, 거기서 뺄 겁니다. 양 끝에 같은 경우. 자, 근데 아까랑 다르게 양 끝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BB가 올 수 있고 CC가 올 수 있겠지. 근데 BB가 오는 경우랑 CC가 오는 경우가 분명히 다르네. 뭐가 다른데? BB가 양 끝에 오면 가운데 누구를 넣어야 돼? 니들을 넣어야 되지. 그럼 C가 3개 있네 같은 게. 근데 CC를 양 끝에 놓으면 가운데 A, B, B, C, D를 넣어야 되지. 같은 게 2개밖에 없네. 따로따로 봐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양 끝에 BB가 오는 경우는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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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해야 되니까 5패 나누기 C가 3개니까 3패. 또는 양 끝에 누가 올 수 있어? CC가 오면은 5패 B가 되니까 나누기 2패. 양 끝에 같은 문자 오는 경우는 저 두 가지 나오면 두 가지를 따로 계산. 자, 6개의 숫자를 배열할 때 무릎에다 봐라. 자, 6개의 숫자 배열해서 6자리 정수를 만들 거래. 자, 정수 만드니까 당연히 또 뭐 해야 돼? 0은 잘 앞에 올 수 없다, 그지? 여기 0 빼고 뭐가 올 수 있어요? 0은 못 오니까 여기 1 아니면 2가 올 수 있지. 근데 1이 오는 거랑 2가 오는 거랑 분명히 상황이 어때? 남은 놈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왜? 1이 오면 그 남은 놈들은 같은 게 1, 2개, 2, 2개 남지만 제일 앞에 2를 갖다 써버리면 같은 거는 1, 3개밖에 안 생기지. 분명히 1을 썼을 때와 2를 썼을 때 그 뒤에 숫자를 배라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러면 제일 앞에 1이 오면은 남은 숫자가 5개긴 한데 1, 2개, 2, 2개 있으니까 5패, 나누기 2패, 2팩이 되겠다. 제일 앞에 2가 오면은 남은 숫자가 5개긴 한데 1이 3개니까 5패, 둘을 모으면 된다. 그러면 6자리 정수의 개수가 구해지겠다. 됐네? 두 번째는 자 6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 6개 써. 짝수야. 그럼 어디 보셔야 돼? 여기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야? 짝수가 되려면 0 아니면 2가 와야겠지.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0이 오냐 2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치? 자, 첫 번째 1의 자리에 0이 온다면 0 이미 써버렸지. 그럼 앞쪽에는 0 극절할 거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0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차피 0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1, 1, 1, 2, 2를 5자리를 메꾸면 되겠지. 얼마야? 5패 1, 3개, 2, 2개. 자, 1의 자리에 2가 온대요. 2가 왔지. 여기는 0 못 오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 아니면 2가 올 수 있지. 근데 여기 1이 오냐 2가 오냐에 따라서 또 남은 거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또 분류를 해야겠다. 그치? 여기 1이 오고 끝에 2가 오는 경우는 남은 게 뭐야? 1 하나 썼고 2 하나 썼으니까 0, 1, 1, 2가 남았네. 4개 남았지? 0, 1, 1이니까 2가 1이 2개네. 2팩. 그 다음에 자 끝에 2가 오지만 그 앞에도 2가 오는 경우는 가운데 쓸 거는 여기 남지. 앞에 1이 생기니까 따로따로 떠서 더할 수밖에 없다. 분류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이거 안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그 나머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또 분류하고 계속 분류만 열심히 해주시는 거야. 오케이? 자, 밑에 배경 문제 두 번째 거 봐봐요.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또 1구의 숫자를 1로 나열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조건이 까다롭다, 그치? 1과 2가 이웃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뭐야? 5의 배수해야 된대. 하나하나 보자. 7개를 나열할 거라고. 자, 1과 2가 이웃해야 되니까 1과 2는 어떻게 하겠다? 묶겠지. 묶어버리면 사실 몇 개를 나열하는 게 되겠어? 6개를 나열하는 게 되겠네. 됐네? 그 다음에 5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5의 배수는 어디를 봐야 돼? 1의 자리 봐야겠지. 여기가 5나 0이 오면 되겠지. 그럼 분류하면 되겠다. 와, 여기가 0이 오거나
5가 오구나. 자, 여기 온다면 앞에 5개의 자리에는 0 걱정할 필요 없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쭉 나열되면 되지. 얼마니? 5패. 근데 그 5개 안에 뭐가 있니? 4가 2개 있으니까 나누기 2패.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끝에 5가 온다면, 여기 5가 온다면 앞쪽에 써야 될 거는 너들이야.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또 0이 있으니까 0은 제일 앞에 못 오겠지. 그럼 앞에 오는 게 너 셋 중에 하나지. 근데 또 그걸 통째로 보기에는 제일 앞에 너나 너가 왔을 때는 남는 게 0, 4, 4 같은 게 2개나 있지. 근데 제일 앞에 4를 집어넣으면 남는 게 0, 너, 3, 4 남으니까 같은 게 없지. 제일 앞에 오는 게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네. 또 분류 들어가야겠지. 그치? 끝에 5가 오고 제일 앞에는 0이 못 와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라는 묶음이 하나 올 수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요. 4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 1, 2가 오고 제일 끝에 5가 왔으니까 가운데는 0, 3, 4, 4가 와야 되니까 얼마니? 4패 나누기 4가 되니까 2패. 이렇게 되겠지. 1, 2 대신에 3이 제일 앞에도 마찬가지지. 3이 제일 앞에도 0, 너, 4, 4니까 너도 4패 나누기 2팩이 되겠지. 근데 이제 제일 앞에 4가 오면은 4 썼고 5 썼으니까 남은 거는 너들이지. 가운데 니들 배분해야 돼. 0, 띵, 3, 4. 0, 띵, 3, 4. 4개. 같은 게 없잖아. 4팩. 오케이? 이걸 다 하면 돼. 더 하면 되겠지. 그리고 놓친 거 있지. 곱하기 뭐 해야 돼?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1, 2가 계속 묶여 있으니까 두 차례 바꾸는 경우 다 2배씩 생기겠지. 쌤이 계속 지금 뭘 하는지 계속 보세요. 계속 뭐 하고 있니? 문제를 읽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아 저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네. 계속 크게 나눠가고 있지. 분류를 해가고 있는 거라고. 요 분류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너네가 계속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경우의 수는 결국 분류의 싸움이야. 수능에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결국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복잡해진 거고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것만 잘 해낼 수 있으면 쪼개놓고 보면 어때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던 순열이든 중복 순열이든 조합이든 중복 조합이든 이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고요. 쪼개보면. 쪼개는 걸 잘해야 된다고. 써야 돼. 너네 숙제할 때 막 뒤죽박죽 이거 했다가 막 썼다가 이거 해갖고 막 여기도 구해봤다 이거 구해봤다가 막 해서 뭐 나중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으면 분명히 중복된 것도 못 챙겨 다 틀린다고요. 착착착착 분류하라고. 그게 주어진 상황 딱 보고 아 이런 경우 있겠구나. 그럼 1 딱 하고 2 이런 경우 있겠고 3 이런 경우 있겠네. 딱 나눠놓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딱딱딱 세는 거야. 풀이를 체계적으로 평소에 해야지 그게 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운에 맡기면밖에 안 돼. 운 좋으면 실수 안 하고 맞히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된 거야. 제발 분류해가면 체계적으로 풀어. 자, 세 문자 ABC에서 중복 허락하여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모든 문자는 1개 이상 선택한다. 자, 각각 홀수 개씩 7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뭐부터 봐야 되겠니? 3개 중에서 중복해서 7개를 뽑을 건데 그 뽑는 거의 개수는 무조건 홀수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모았더니 7개 된다. 그럼 홀수 3개 대해서 7 되는 거 찾아봐. 1 더하기 5, 7이지. 또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이지. 요거밖에 없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B, C 중에서 1개 뽑고 나머지는 5개 뽑든가 1개 뽑고 나머지는 3개 뽑든가 그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그거를 나열하겠지. 됐네? 그럼 당연히 분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뽑는 경우 이렇게 뽑는 경우를 먼저 세봐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개
5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를 보자. 그럼 먼저 한 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 먼저 찾아야겠지. 자, 어떻게 할 거야? 3개 중에서 하나는 1개, 또 하나도 1개, 나머지 하나만 5개 뽑지.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누구 결정하면 돼? A, B, C 중에서 누구를 5개 뽑을지만 결정하면 되겠지. A나 B나 C 중에서 한 놈을 5개 뽑으면 나머지 저들로 1개씩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이 3가지가 있겠다. 됐네? 그렇게 해서 뽑아져 나오면 분명히 어때? 문자 하나, 문자 5개. 그거 나열할 거야. 그럼 7개를 나열하니까 7팩이지만 그 중에 같은 게 몇 개나 있어? 5개나 있지. A를 5개 뽑을 수도 있고요. B를 5개 뽑았을 수도 있고 C를 5개 뽑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다음 그 7개를 나열하는 방식. 그럼 두 번째는 1개, 3개 뽑는 경우지. 그럼 어때? 한 놈만 1개 뽑고 나머지 2개씩, 3개씩 뽑는 거야. A를 1개 뽑을 수도 있고 B를 1개 뽑을 수도 있고 C를 1개 뽑을 수도 있겠지. 나머지를 3개 뽑고. 그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지. 자, 그렇게 해서 뽑아내고 나면 총 7개가 뽑혀 나왔지만 그 안에 같은 것들이 몇 개씩 들어있어? 3개씩 들어있지. 그럼 그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네가 되겠지. 그치? 끝났네. 역시 뭐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 조건만 제대로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를 세는 것은 일도 아닌. 됐지? 예상과 상황이 완전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기본 그냥 한 문제씩만 그냥 빨리빨리 풀어주고 자유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또 또 지라가 또 성격 때문에 대충 못 넘어가고 어쨌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치? 우리 계약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치? 수능도 미뤄질 거라 보고. 계약 이 정도 미뤄지면 수능 일자도 분명히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긴 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볼 수 있겠다. 12월 달에 혹시 12월 달에 벌써 예약해 놓은 친구 없겠지? 뭐 코수술이라도 예약해 좀 미뤄 1월 달로 해. 자, 그 다음 3번. 그 활용이야. 이거 말고 여기에 아마 기출문제일 거야, 그지? 자이스토리에도 아마 있을 거야. 자,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어요.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A 현수막은 1개 있고 B는 4개가 있고 C는 2개가 있다. 그래서 요런 총 몇 개야? 그럼 총 7개의 현수막 중에서 5개를 택해서 5장소에다가 설치하고 싶어.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돼 있어. 됐지? 그럼 봐봐. 5장소가 있으니까 현수막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겠지. 그리고 그 5개 뽑아서 5개의 장소에다가 붙여줘야 되니까 뭐하니?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그 5개를 나열할 때 내가 어떤 종류를 몇 개 뽑았는지 따라서 나열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지. 그 중에 같은 것이 몇 개인지가 달라질 테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분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뽑을 때 누구를 5개 뽑는지를 따라서 배열하는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 뽑는 경우에 따라서 쪼개놔야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는 간 있네? 간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대. 그럼 이 하나 있는 A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뽑아가야 돼. 그 다음에 B는 2개 이상 뽑아가야 된다고요. 맞네? 총 5개 뽑을 때 A는 이미 뽑고 B는 최소 2개는 뽑아가야 된대. 그럼 남은 2개를 누굴 뽑아갈지에 따라서 분류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첫 번째 남은 2개를 모조리 B로 채워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은 2개 중에 하나는 B를 가지고 하나는 C를 뽑아갈 수 있겠지. 남은 2개를 C 2개를 뽑아갈 수 있겠지. 더 이상 없지. 분류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 뽑은 거를 갖다 발라주면 되잖아. 그럼 먼저 뽑는 경우를 보자. 자, 이렇게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뭐. 그치? 그럼 이렇게 뽑으면 내가 이거를 5장소에 붙이는 방법은 너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지? 장소 5개가 있으면 그 5개에다가 현수막을 차례대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옆에
오케이. 근데 같은 게 B가 4개나 있으니까 섞여. 자, 이렇게 뽑는 것도 한 가지지. B 뽑고 C 뽑고 하는 거니까. 맞네? 그러면 어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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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니까 같은 게 B가 3개나 있네? A, B, B, C, C는 이들 마음 다 하면 끝나겠지. 역시 또 뭐가 한 거야? 딱딱딱 쪼개서 분류해놓고 각각을 또 세는 거야. 그 안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를 쓰면 되니까. 자, 27번 역시 기출문제고 자의스토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풀고 하는 거자. 그림 잘 보이니? 8개의 칸이 있어요. 8개의 칸이 있고요. 자, 공도 1이 검은색 흰 공에 1, 2개, 2, 2개 적혀 있고요. 검은 공에도 1, 2개, 2, 2개. 총 공도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흰 공 1, 2개, 2, 2개. 검은 공도 1, 2개, 2, 2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공이 있어. 그 8개의 공을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어디 있냐? 4는 어디 갔냐? 4가 여기 있구나. 1부터 8까지 총 8개의 칸에 하나씩 집어넣을 거야. 그때 봐라. 4, 5, 6자리에는 3개의 공이 적힌 수의 합이 5가 돼야 되고요. 색깔은 모두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 4, 5, 6자리에는 똑같은 색깔 공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들어간 숫자의 합이 얼마가 된다? 5. 자, 합이 5 되려면 1과 2만 가지고 3개 돼서 5 되려면 뭐밖에 없니? 너밖에 없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는 2, 2개랑 1, 1개가 들어가면 되고 그들은 모두 같은 색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칸에는 아무렇게나 남은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맞네? 그럼 당연히 4, 5, 6에 들어갈 것부터 먼저 찾아보자. 자, 4, 5, 6에 들어갈 거는 합이 5가 되려면 1, 하나, 2, 2개를 집어넣어야 돼. 맞니? 1, 하나, 2, 2개를 집어넣는 경우는 몇 가지야? 일단 1, 하나, 2, 2개를 뽑아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하나, 2, 2개를 뽑는 방법은 흰 공에서 1, 하나, 2, 2개를 뽑아도 되고 검은 공에서 1, 하나, 2, 2개를 뽑을 수 있겠지. 공 뽑아내는 게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 하나, 2, 2개를 흰 공에서 뽑았어. 그걸 다시 어때 돼? 여기 집어넣어야겠지. 너를 배열하는 거지. 3개를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배열하는 거지. 얼마? 3팩인데 2가 2개 있으니까 남는 게 얼마? 2팩 되겠지. 됐어? 자, 뭐 한 거야?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1, 하나, 2, 2개 뽑아서 그거를 4, 5, 6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4, 6은 다 채워졌지. 그럼 남은 건 몇 개 남았어? 3개 썼으니까 5개 남았지. 그 5개는 1이든 2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 5칸에 알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5개를 배열하는 게 몇 팩? 5팩이지. 조심하셔야지. 그 안에 같은 게 있나 없나? 자, 1, 2, 2 흰색에서 뽑아갔으면 남은 게 뭐야? 흰색 1하고 검은색 1, 2, 흰색, 검은색 2, 2개 남았지. 그 5개 안에는 1, 2개, 2, 2개 들어있지. 이렇게. 내가 검은색 1, 2, 2개를 집어넣다 하더라도 남은 거는 흰색 1, 2개, 2,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놔야 돼. 그치? 천천히 해, 천천히.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조건 없으니까 나머지 것도 그냥 줄 세워주면 되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같은 것의 개수 신경 쓰면서 나눠주시라고요. 이거까지는 하고 좀 쉽게 정말 밑으로 좀.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것 씻는 순열의 활용은 첫 번째 언제? 순서가 재어져 있는 것들의 나열이지. 즉 어떤 것들을 나열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같은 건 없어. 같은 건 없지만
특정한 두 개 또는 세 개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뭘로 보시면 같은 문자로 보시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잖아. 봐봐. 이거 뭐야? 문제들이 좀 쉬운 게 없나? 있지? 29번 보시면 자 1부터 6까지 6장의 카드를 나열할 거야. 그럼 얼마야 원래? 6팩이지? 6팩토리얼이지? 근데 조건이 붙었어. 뭐니? 2가 4보다 무조건 왼쪽에 와야 된대. 즉 1부터 6까지 나열할 때 1, 2, 5, 3, 4, 3, 6 이렇게는 괜찮아. 왜? 2가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1, 4, 6, 4, 5, 2 이거 된다 안 된다? 4가 2보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열하는 뜻이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2하고 4하고는 뭐가 돼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무조건 2하고 4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뭐가 먼저 와야 된다? 2가 4보다는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배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 6개를 배열하는 게 원래는 6팩이지만 2하고 4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를 뭘로 든다? 같은 문자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쌤 편하게는 별로 그랬지만 별이 됐든 뭐 X가 됐든 뭐 A가 됐든 바꿔주시면 자 너를 나열해봐요. 6팩이지만 같은 별이 두 개나 있으니까 나누기 얼마야 돼? 6팩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만 개수만큼 너를 나열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것도 한 가지로 나오겠지. 이 중에 하나로.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2가 앞이니까 앞에 별은 2, 뒤쪽들은 4로 바꿔주시면 무조건 2가 4보다 앞에 오게 되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놈이 있으면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모조리 같은 문자로 바꿔주시고 나열하고 나열된 결과에서 그냥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주시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다 이제 여기까지만 한 거야.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야. 2가 4보다 왼쪽에 있다 이것만 얘기한 거라고요. 그치?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하면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자 6개를 나열하는데 조건이 2개가 붙어 있어요. 2는 4보다 안 왼쪽에 있어야 된다. 2는 4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뭐가 정해져 있다? 문제 읽으면서 어우 순수가 정해져 있네. 그럼 바로 무슨 판단? 2와 4를 같은 문자로 바꿔야겠다. 판단되지? 두 번째 그리면서 동시에 홀수 카드는 무조건 작은 게 먼저고 큰 게 뒤로 가야 된다고요. 홀수끼리는. 그럼 홀수끼리는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역시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홀수들을 모조리 다 뭐야? 같은 문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지. 첫 번째 2와 4가 같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와 4를 별로 바꿔버릴게. 그 다음 두 번째 홀수끼리는 작은 게 먼저 와야 된다니까 홀수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 됐어? 그러면 결국 뭐야? 이 6개를 나열하는 건데 빨간 게 3개나 있고요. 노란 게 2개나 있으니까 늘 6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지. 이게 답이야. 그러면 저렇게 나열된 것 중에 분명히 뭐 나열된 이 가지수 중에 한 가지 이런 것들도 쉽게 있겠지 분명히. 그래 놓고 2가 4보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별은 무조건 이 뒤에 별은 무조건 4로 넣으면 되는 거야. 홀수끼리 무조건 작은 게 먼저 와야 된다며. 작은 수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왜 같은 문자로 바꾸는지 알겠어요? 같은 문자로 바꿔놓고 마지막에 순서에 맞게끔 네 마음대로 다시 써놓기 위함이야.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같은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오케이? 조심할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 한 문자 또 다르게 순서가 또 정해져 있으면 그끼리 또 다른 문자로 바꿔주셔야 돼. 바로 밑에 자 회사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A와 B를 포함해서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6가지 중에서 4가지만 오늘 처리하려고 그래. A, B를 포함해서 4가지를 처리하려고 해. 근데 A는 B보다 무조건 먼저 처리해야 된대. 오늘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업무의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일단 6개 중에서 오늘 할 거 4개를 골라야겠지. 근데 A, B는 무조건 오늘 해야 되니까 뽑아놓고 몇 개만 더 고르면 돼. 4개 중에서 2개만 더 골라내면 되겠지. 6개 중에서 A, B는 나올 거고요. 남은 4개 중에서 2개만 더 골라내면 오늘 4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 4C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업무 뽑았고 A, B 이렇게 뽑았겠지. 4개를. 자, 이거를 처리할 순서를 정하셔야 돼. 근데 조건을 못했어. A가 B보다 먼저 처리해야 되니까 A와 B는 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둘을 같은 문자로 두겠다고요. 그럼 너 순서 정하는 방법은 얼마야? 4패.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패. 끝. 거꾸로 올라가서 확인 유제 28번. 요것도 기출문제라서 우리 자이스트에 있는 문제고. 자, 세 과목별로 과제가 2개씩 나와. A, B 과제가 각각 2개씩 나온다고. 국어도 A, B, 수학도 A, B, 영어도 A, B 과제가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과제를 6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조건이 1수준의 과제를 낸 다음에야만 2를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즉 A 과제를 내야지 그 과목의 B 과제를 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니들끼리는 뭐가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니들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네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 널 낼 수 있는 거야. 니들끼리도 순서가 정해져 있지. 그럼 나는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A, B 6개의 과제를 내고 싶은데 그 내는 순서는 저 6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지. 근데 나열은 하되 무조건 A는 B보다 앞쪽에 나열돼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국어 과목을 그냥 똑같은 문자로 두시면 되겠지. 수학 과목도 똑같은 문자로 두시면 되고 영어 과목도 똑같은 문자로 두시면 되겠지. 왜? 둘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니들끼리 하나의 문자.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의 문자. 하나의 문자. 그럼 결국은 저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개씩, 2개씩, 2개씩 있네. 끝났지? 만약 이렇게 나열했다. 그럼 어때? 앞쪽 X는 국어 A, 수학 A, 국어 B, 영어 A, 영어 B, 수학 B 이렇게 나열해. 같은 문자 중에 무조건 앞쪽 거는 A, 뒤쪽 거는 B 과제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같은 문자를 바꿔주면 그대로 그냥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쉽게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 너 저와.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거 씌는 순열의 두 번째는 뭐다? 최단 경로 수다. 최단 경로의 수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하라. 그럼 최단 경로는 어때? 이렇게 갔다 거꾸로 돌아오진 않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진 않겠지. 이쪽 방향이니까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도착하는 경로수는 결국은 봐봐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가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시면 결국은 A에서 B까지 도착하려면 옆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몇 번 움직이셔야 돼? 5번은 가야 되는 거지. 위쪽 방향으로 몇 번은 가셔야 돼? 4번은 가셔야겠지. 물론 언제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고 언제 위로 갈지는 달라지고 상관없지만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 5번, 위쪽으로 4번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 가는 거랑 위쪽 가는 거의 순서만 뒤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때마다 경로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내가 A라고 두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B라고 두면 이 A 5개와 B 4개를 적절하게 뭐 하면 나열해 주시면 그게 최단 경로를 뜻하는 게 되는 거잖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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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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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간 거야. A, B, A, B, A, B, A, 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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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즉 너와 네가 나이대로 순서가 바뀌면 경로도 또 다른 경로도 타는 거야, 그렇지? 결국은 너 몇 개? 9개를 나이라는 거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같은 게 5개 있고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는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그치?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 1학년 때 합의 법칙이 있었지. 더해가는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기억할 거는 무조건 최단 경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가야 되겠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일 없고요. 오른쪽 갔다 왼쪽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저거 생각하면서 대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여기서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밑에 쏘는 수밖에 없지. 이쪽에서는 못 온다니까? 그치? 됐니? 이쪽 오는 거는 위에서 내려올 일은 없잖아. 무조건 한 가지야. 쭉 가는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여기 오는 방법은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 더하면 얼마야? 2가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쪽으로 오는 게 한 가지, 이쪽으로 오는 게 몇 가지? 2가지니까 총 몇 가지야? 3가지지. 여기 오는 방법은 한 가지고 3가지니까 4가지지. 합의 법칙 쓰는 거라고. 여기 오는 거는 여기서 분명히 이쪽 방향 가야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밑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는 방법이 있겠지. 왼쪽에서. 한 2가지, 한 가지니까 총 몇 가지까지 오는 방법은 3가지 되겠지. 여기는 4가지, 5가지, 6가지. 여기는 이쪽 다음에 얼마? 6가지. 이쪽 다음에 10가지. 이쪽 다음에 15가지. 이쪽 다음에 10가지. 이쪽 다음에 20가지. 이쪽 다음에 35가지. 이렇게 다음에 15. 이렇게 다음에 21. 이렇게 다음에 30. 다음에 70. 다음에 56. 다음에 126.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놓은 거야. 자, 어느 걸 써도 좋아. 응?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는 위에보다 뭐야? 이게 더 편하지, 그치? 근데 문제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딱 반듯반듯하진 않다는 얘기야. 중간에 지워진 데도 있고요, 장애물도 있고요, 길도 없어진 구간도 분명히 있어. 그런 경우에는 널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조작이 필요해.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이게 더 편해. 아, 그치? 존나 무식해 보이잖아. 그치? 편해. 복잡할수록 편해. 덧셈만 실수 안 하면. 그치? 어차피 수능에서 시간 쫓길 일은 없잖아. 그렇잖아. 저기 앞에 붙어있는 애 있지? 화분 갖다 놓고 연대 붙여놨잖아. 연대 경량 갔다고. 백날 안에 줘봐도 끝까지 그랬어. 그래도 연대가.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 이걸 전혀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안 돼. 알겠어? 이걸 써야 되는 경우라면 이걸 하기에는 너무 숫자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하되 모양이 복잡하면은 그냥 더 해가시라고요. 자, 너 어때? 바로 쓰기엔 너무 모양이 그치? 그렇지. 왜? 우리가 본 거는 반듯한 직사각형이 되는데 없잖아. 골치 아프잖아. 돼. 1, 1. 여기는 2, 얼마? 3, 6, 4, 5, 6, 7, 15, 21. 여기는 어때?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에서 오는 거 인정한다 그랬지? 이쪽으로 오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오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왼쪽에서 오는 건 없잖아. 너는 16, 22. 너는 31, 52. 너는 53, 105. 얼마 걸려? 얼마 걸리잖아. 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이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직사각형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 적당히 중간에 점을 찍어서 나누는 거야. 거쳐가는 경유점이라고 할게. 경유점, 경유해서 가는 점. 찍어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이걸 거쳐서 여기까지 가거나, 여기서 이걸 거쳐서 이걸 가거나, 여기서 이걸 거쳐서 이걸 가거나, 나눠볼 수 있겠지. 분류를 한 거야, 지금. 됐네? 그럼 여기서 이걸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개야?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합백에 가로 2개 같은 거고, 세로 2개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 총 몇 개? 5개지.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 같은 게 정자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거쳐서 가는 거는 곱에 붙이지. 이걸 갖다가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곱하면 돼. 두 번째는 이걸 거쳐 가는 방법은 가로 몇 개? 3개. 세로 1개. 총 몇 개? 4개인데 가로가 3개나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가로 몇 개? 2개. A 2개, B 3개. 총 몇 개? 5개. 근데 A 2개, B 3개. 여기서 이걸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곱해야지. 또는 여기서까지 가는 건 몇 개? 한 가지. 여기서까지 가는 거는 가로 1개. 세로 4개. 됐어? 이렇게 계산해줘도 돼. 중간에 거쳐가는 점을 찍으면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거쳐서 이걸 가는 거니까 2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점수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쓸 때 조심할 거는 중간에 거쳐가는 경유점을 찍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절대 진행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경유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수직인 방향으로 찍어주셔야 된다. 그래야 중복이 안 생깁니다. 저렇게 경유점을 찍을 때 이따구로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찍으면 바보 같은 소리 중복이 되잖아. 봐. 여기서 이걸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 안에는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이걸 거쳐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이걸 거쳐서 가는 것에는 중복해서 계속 세버리는 실수를 범한다고요. 중간에 거쳐가는 경유점을 찍을 때는 자 우리의 진행 방향의 어떤 방향? 수직 방향으로 찍어주신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경유점을 찍는 것도 괜찮아. 근데 풀이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풀고 있어. 덧셈 안 해. 근데 해도 돼. 알겠어? 해도 돼.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뭐를요? 더 해라고요. 그지? 자, 1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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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이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겠지. 그치? 최단거리 가려면. 그럼 여기는 1, 1. 얼마? 2. 여기는 1, 2, 3. 1, 3, 4. 여기는 1, 1. 여기는 1, 1. 위에 없네? 1. 맞네? 2. 없네? 1. 3. 택배만 한다. 뭐야? 자, 뭐야? 5. 됐니? 8. 그 다음 너는? 이거 없잖아. 얼마야? 4지? 너는? 5지? 빡, 진짜, 이렇게. 그지? 막 더 하고 싶어서 막 오른쪽에 스크롤오고 이러면 안 된다. 밑에 스크롤오고. 진행 방향 보시면서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간에 거쳐가는 점을 찍으라고. 진행 방향 이쪽이니까 거쳐가는 거는 이쪽을 찍고 바꾸겠네. 그치?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를 거쳐가거나 여기를 거쳐가야지 딴 데로 못 가잖아. 그럼 여기서 거쳐가는 건 뭐? 여기서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개인데 가로가 5개나 있네. 이 점을 거쳐가는 경우는 여기서까지는 3개, 1개. 곱하기 여기서까지 가는 거는 2개, 2개. 이렇게 거쳐가는 거는 하나. 오케이? 자, 장애물이 있지. 장애물이 있으면 더더욱 더 해. 요렇게 볼 수가 있잖아. 못 지나간다고요. 그럼 모양은 반듯하긴 한데 중간에 못 지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같은 거 씌는 순서를 쓸 수 없잖아. 그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에 거쳐가는 점을 찍어야 쓴다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빨라? 1 됐니? 자, 여기는 어때? 1 더하기니까 2 더하기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때문에 이쪽으로 갔구나?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이쪽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지?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없잖아. 물 건너 쏘는 것도 아니고요. 미친놈, 씨. 이건 맞나 보다. 됐네?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9. 여기는 왼쪽 없잖아 또. 밑에 써야 되니까 얼마야? 자, A. 여기는 밑에 없지? 1이지 그대로? 오른쪽 밑에 있으니까 2지. 밑에 없잖아. 2지. 얼마야? 6이지. 19지. 응.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거 신경 쓰는 게 좀 편하겠지. 보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P는 지나고 Q는 지나지 않는 경우 수야. 자, P는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순서면 되겠다, 그치? 근데 Q는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A에서 P 거쳤다가 B로 가는 전체 경우 수에서 A에서 P 거쳤다가 Q도 거쳤다가 B 가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여 사건. 여기는 거쳐야 되고 여기는 거치지 말아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는 모든 경우 수를 다 구한 다음에 분명히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 수 안에는 그 중에는 P에서 Q를 거쳐가는 것도 있고 안 거쳐가는 것도 있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Q를 안 거쳐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근데 거쳐가는 게 더 편하잖아. 세기가. 따라서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모든 경우 수에서 A에서 P를 거치고 그리고 Q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수를 빼면은 A에서 P를 거쳤지만 Q는 안 지나는 경우 수만 구해지겠지. 됐니? 그럼 A에서 P까지 몇 가지야? 3개, 2개, 5팩, 3팩, 2팩. 곱하기 P에서 Q까지 가는 거는 3개, 2개니까 5팩, 3팩, 2팩. 이게 뭔데? 이게 A에서 P를 거쳤다가 B까지 가는 모든 경우 수야.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니? 그 안에는 분명히 A에서 P 거치고 그리고 Q도 거치고 B로 가는 놈도 있을 거고요. A에서 P를 거치고 Q는 안 거치고 B로 가는 경우가 다 들어있겠지. P에서 B로 가는 거 안에는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도 있고 Q를 안 거치고 B로 가는 경우도 다 들어있겠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니? Q는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것만 필요하다고요. 싸그리고 있으니까 누굴 빼내야 돼? 이만큼을 빼내면 되겠지? 그지? A에서 P 거치고 Q 거치고 B로 가는 거 빼면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P 거치는 거 얼마니? 5팩 나누기 3팩 2팩. 그리고 P에서 Q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그냥 없었고 뭐 있니? 그 두 개지 뭐. Q에서 P까지 가는 거는 3팩 나누기 2팩. 이걸 빼주시면 되겠다. 됐어? 마지막 좌회전 문제 나오네. 좌회전.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우의 수인데 P와 Q는 지나지 않는데 PQ 지나지 않는 거 보면 돼. 전체 경우에서 P 지나는 경우, Q 지나는 경우 빼면 되겠지. PQ를 둘 다 지나지는 않을 거야. 최단 경우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오진 않겠지. 갔다가 다시 왼쪽 가진 않겠지. 그럼 전체에서 P 거쳐서 가는 경우, Q 거쳐서 가는 경우를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다. 기억해두면 쉽지? 2번 봐봐. 자, PQ를 지나지 않는 건 아닌데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한데 좌회전은 안 된대. 좌회전이 뭔지 알지?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 P와 Q에서 직진은 되지만 우회전도 되고 좌회전은 안 된대. 좌회전은. 즉 만약에 이쪽에서 오면 이러면 못 간다는 얘기야. 이쪽에서 오면 이러면 못 간다는 얘기지. 이쪽에서 오면 이러면 못 간다는 얘기지. 그게 좌회전이잖아. 진행 방향에서 왼쪽 붙는 거니까. 근데 봐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못 간다는 뜻이잖아. 근데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쓸 거 있니 없니? 없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 이렇게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 위에서 이것도 의미가 없지, 그치? 어디만 의미가 있겠어? 결국은 P에서 좌회전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좌회전 못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최단거리 갈 때는 분명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세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오는 거는 우리가 시급할 필요 없잖아. 좌회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저렇게 안 갈 거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이렇게인데 이걸 못 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생각해봐. 요렇게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전체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게 빠른 거 아니야. 전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A 5개 B 3개 8팩 나누기 5팩 3팩 전체에서 전화 뺄 거야. 뭐를? 요렇게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를 뺄 거야. 자 이렇게 좌회전을 가려면 어떻게 되니? 일단 A에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요렇게 갈 때가 빠지는 거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이걸 찍고 이렇게 가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 좌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은 A에서 여기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요 점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수를 빼야 되는데 그거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겠지. 됐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Q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를 뺄 건데 Q에서 좌회전해서 가려면 여기 일단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좌회전해서 여기로 도착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겠지. 그 경우를 다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A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니? 3팩 나누기 2팩. 그렇게 해서 여기 도착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또 얼마야? 3팩 나누기 그거를 빼주시면 되겠다. 됐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을 가지고 푸는 게 좀 더 편해. 물론 타격 법칙도 쓸 수 있어요. 해볼까? 자, 좌회전하면 안 된다니까 신경 쓰라.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 몇 개? 두 개. 자, 여기는?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 맞지? 그치? 세 가지 맞지? 일단 여기는 올 수 있어요. 이래서 좌회전만 못 따라올 거지. 일단 여기는 올 수 있어요. 왜? 직진할 수도 있고요. 우회전할 수도 있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야. 자, 여기 오는 건 조심해. 자, 여기 오는 건 어때? 1 더하기 3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1만 해야 되나? 1만 해야 되나? 아니잖아. 여기 도착하는 거는 분명히 이렇게 와서 한 개가 있고 이렇게 오는 게 두 개가 있잖아. 뭐는 안 돼? 이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만 고르면 도착했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건데 세 가지 도착한 모든 방법이 다 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 3은 여기 1이랑 여기 2랑 대져서 3이 된 거지. 근데 여기 들어온 1은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올라온 두 가지 방법으로는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직진 가능하니까. 그럼 여기는 사실은 3이 여기서 대지는 게 아니고 얼마 모아야 돼?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온 2만 대지니까 얼마 모아야 되니? 선되겠지. 맞니? 여기 봐라. 1, 2니까 얼마야? 3이야. 여기는 이쪽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지. 다 올 수 있지. 6가지지. 9가지지. 자, 여기는 3이니까 4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겠지. 여기는 이쪽에서 6가지 올 수 있고 이쪽에서 4가지가 다 오나? 아니지. 여기 4는 이렇게 오는 3가지랑 여기 오는 1가지가 합쳐진 거지. 근데 이 3가지는 여기로 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3가지 들어왔는데 그게 이렇게 올 수는 없지. 좌회전 금지니까. 3가지가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 3가지가 이렇게는 못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 거쳐서 여기 온 거지. 몇 가지만 오는 거야? 4중에서 하나만 오는 거지. 맞니? 그 하나랑 이거랑 합치니까 이거 뭐가 더야 돼? 7이 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요. 잘 쓸게. 4개, 1개, 5개, 6개, 15, 12, 18, 16, 28, 46. 답은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사실 이 문제만큼 했으니 이게 더 편하지, 그지?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연습하시라는 얘기야. 네가 편한 건 어떤 경우? 앞쪽에서 중간에 국물이 이렇게 붕붕 파져 있는 경우지? 응. 어디냐? 옥지워져 있는 경우. 국물이 이렇게 파져 있는 호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덧셈이 더 편한데 좌회전 문제는 그냥 이렇게 시도를 푸는 게 더 편해. 근데
이것도 여전히 이것처럼 써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야. 39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덧셈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무래도 내 덧셈을 선호할 것 같으니까. 자, A에서 B까지 할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건데 P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 P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대. 얘는 좌회전 문제.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떤 좌회전만 안 되는가? 이 좌회전만은 안 되는 거지. 그치? Q는 좌회전이 아니고 아예 지날 수가 없는 거야. 공사 중이라서. 자, 최단 경로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창설 내보자. 1, 1, 1, 1, 1. 여기는 문제 없지? 여기 무조건 하나지. 여기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2지. 1 더하기 2니까 3이지. 1 더하기 3이니까 4고. 1 더하기 4니까 5고. 1 더하기 5니까 6이야. 1 더하기 2니까 3이고. 3 더하기 3이니까 6이야. 4 더하기 5니까 10이야. 4개 문제지. 이게 얼마야? 여기서 5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10가지 방법이 다 온 게 아니잖아. 이 10가지 안에는 이렇게 오는 6가지랑 이렇게 오는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는 좌회전을 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못 오잖아. 그럼 여기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6이랑 5랑 되니까 얼마가 와야 돼? 11이 와야겠지. 17. 그 다음에 1, 3, 4, 10, 20, 31, 48. 숫자 커진다. 숫자 커진다. 그치? 5, 59에 되는데 35, 66, 100, 114. 넘어가는 걸? 자, 6, 7, 8, 9. 여기는 못 오잖아. 여기는 이쪽 못 오잖아. 누가 해서 없지? 15, 16, 아닌데 16이래. 24. 여기는 자 여기는 밑에서 못 오니까 여기 오니까 35. 그러면 101, 200, 215. 얼마? 42. 얼마? 57. 얼마? 90, 81. 얼마? 143. 얼마? 358. 그러면 200. 281. 558. 558하고 281 더하면 9, 3, 839. 있지? 4번. 정답이에요. 자, 할 수 있어. 그치? 할 수 있어. 아니, 단순하잖아. 신경 쓸 거 없고. 간다니까요. 원하는 대답 할 수 있어. 이거 계속.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덧셈을 고집하기보다 계속 연습할 때는 아까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습 해두시고, 만약에 시험에서 정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게 나오면 그때는 제가 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선생님 서술형으로 이런 거 나오면 그치? 이렇게 하면 점수 못 받을 거야. 근데 서술형이 되는 문제는 아닌데 연습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 알겠지? 아이씨 뭐야 저렇게 하면 무서운데? 어? 그래서 좀 더 하자 그러면 쌤 좀 하겠지?